안녕하세요, 수아예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공부 고민을 들어주는 공민타로를 진행해볼 예정이에요. 공민타로가 뭐냐고요? 공부 고민을 들어주고 저만의 솔루션과 타로 결과를 함께 봐드리는 그런 타로집을 여러분들을 위해 열어봤어요. 커뮤니티 구글 폼을 통해 많은 고민들을 모아주셨는데 다들 신학기라 그런지 고민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대답이 나올지 저도 참 궁금한데 카드를 한번 신중하게 골라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 자꾸 귀여운 고민들을 운명들 위해 하나씩 올려놓겠습니다. 궁금하지 않나요? 승려님의 고민인데요. 타로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헉! 성공 카드가 나왔네요. 저는 2024년 수능을 앞둔 예비 고3입니다. 내신이 그닥 좋은 편은 아니라 정시 쪽으로 준비 중인데요. 모의고사 등급 또한 높지가 않아서 걱정이에요. 35533 이렇게 나와서 공부하면서도 이게 맞는지 의문이 들어요. 기출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과목별로 어디에 중점을 두면서 더 공부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기출문제집 고르는 꿀팁. 일단 서점을 가세요. 문제집들이 짜르륵 있죠? 종이를 한 장 잡고 넘겨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실전에서 모의고사 종이를 만졌을 때 이 종이랑 느낌이 제일 비슷하다, 이 넘길 때 감각이 좀 비슷하다 하는 거를 골라주면 되거든요. 국어 기출은 기본적으로 평가원의 감을 습득한다 그러죠. 체득한다고 하는데 그걸 주로 어떻게 체득을 했냐 하면 누군가한테 설명해 줄 정도로 내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풀었어요. 풀 때는 시간보다는 무조건 내가 100점을 맞을 수 있게 풀어야겠다 라는 느낌으로 적당하게 긴장감을 가지고 풀었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채점을 하고 내가 문제를 맞았는데도 애매한 게 있지는 않았는지, 이 문제의 5개 선지를 지문에 의거해서 왜 논리적으로 이게 답일 수밖에 없는지, 그렇게 45문제를 한 5개년 정도? 그러면 15회차죠. 거기에서 45문제를 전부 다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파악이 되면 그때 넘어가 줬어요. 해설을 보고 내가 기출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건 안 되고, 내가 해설을 만들 수 있게 문제를 풀어보고 근거를 생각하다 보면 이래서 이게 답이구나가 스스로 납득이 되기 시작하고, 그게 진짜 죽어도 납득이 안 된다, 이건 절대 모르겠다 하는 게 있으면 몇 년도 몇 번 문제를 검색하면 유명한 인간 강사들의 해설 강의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들어가서 하나씩 봐줬던 것 같아요. 수학은 어떻게 했냐? 문제집이나 아니면 뭐 인강을 들어도 인강 강사님의 커리 속에 기출문제가 다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개념을 완벽하게 보고 개념들과 연관된 1차적 기본 문제들, 거기까지 개념이라 생각하고 그 문제들의 풀이 과정까지 내가 완벽하게 흡수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줬고, 그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한 칸 더 한다 그러면 그때 기출문제들을 쫙 풀어봤던 것 같아요. 제가 풀었던 문제집은 다른 분야들은 그냥 대부분 마더텅을 사용했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구분된 게 좋았기 때문에 그 엔제? 현우진 선생님의 수분감을 풀었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세계라는 카드인데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과 사방에 있는 이 세계가 도와주는 것을 통해 제가 말씀드린 이 기출공부법과 승려님의 노력, 이게 모두 합쳐진다면 큰 성공과 번영, 즉 승려님의 경우에는 수능 올 1등급이 되겠죠. 그래서 승려님도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활용하셔서 꼭 좋은 결과 거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고민을 한번 열어볼게요. 우리 최강 롯데님의 타로 카드. 저는 원래 재수를 결심하고 다시 공부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재수생입니다. 제가 지금 수학은 노배까지는 아니지만 고등학교 3년 동안 거의 손을 놓아버린 상태라 노배나 다름없는 상황이고요. 국어는 작년에 한 3등급 정도 맞으면서 나름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2등급 초반 정도 나온 상태예요. 아무래도 올해는 무조건 정시를 노리고 있다 보니 수학에 중점을 둬야 하는 건 맞긴 한데, 그렇다고 영어에 너무 소홀해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또 국어 역시도 수학만큼 중요한 과목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네요. 혹시 저 같은 상황에서 재수생 기준으로 국영수 공부 시간 배분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좋을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강롯데님의 국영수 시간 분배에 대한 고민을 읽어봤는데,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건 내가 하루에 공부 시간을 얼마나 낼 수 있냐를 제일 먼저 계산해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고려해야 될 게 2개거든요. 일단 첫 번째가 내 실력, 두 번째는 중요도. 중요도라는 건 내가 정시로 또는 뭐 내신에서 중요한 과목의 비중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정시로 서울대를 오고 싶었을 때 국어랑 수학의 비중이 제일 컸어요. 그러니까 그게 곧 중요도가 되는 거겠죠? 전 하루에 공부가 한 12시간 기준으로 수학을 한 4시간 정도 한 것 같고, 그러면 남은 시간 중에 국어를 3시간 반, 1시간 반은 영어를 하고 사탐을 1시간씩 하고, 그 남은 시간은 나머지에서 필요하면 더 끌어다 쓰거나 아니면 시간이 남으면 한국사
잘 했던 것 같아요. 수학을 왜 4시간이나 했냐 하면은 제 실력도 아쉬웠고 반영비도 높았기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많이 분배를 했어요. 그래서 중요도랑 내 실력에 따라 시간을 추가 또는 제외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굉장히 중요한 게 국영수가 중요하니까 국영수만 해야겠다 하면서 사탐을 아예 놓치는 경우에는 진짜 수능이 가까워졌을 때 발등에 뜨거운 불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국영수뿐만 아니라 사탐도 챙겨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 동시에 이걸 반대 케이스로는 사탐이나 과탐이 되게 재밌어질 때가 있어요. 재밌어지면 하루에 내가 12시간 중에 사탐만 4시간을 한다던가 과탐만 4시간을 한다던가 할 수 있는데, 사탐의 시간을 그렇게 많이 써서 1등급 만점을 받아봤자 내가 이걸 크게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빼놓지 않게 준비를 해주는 게 좋고, 우리 고민자 분을 위해 간단한 틀을 준비해봤는데 10시간 기준으로 해서 수학 3시간, 국어 3시간, 영어 1시간 반, 탐구 1시간 1시간, 그리고 한국사 30분. 재수생 기준이라 여기에서 스스로의 실력에 따라 아니면 또 해보고 더 늘리면 좋겠다, 줄이면 좋겠다 싶으면 가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는 또 되게 중요한 게 평가원 모의고사나 실전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를 응시할 때마다 과목별로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고 내가 어떤 부분이 보완이 필요한지, 그거에 따라 총 공부 시간 비율의 변화가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봤던 것 같은데, 그럴 때 좀 스스로 냉정하게 내가 만약에 시간을 이만큼 투자했는데 점수가 안 나왔다. 그럼 내가 그 시간을 허비한 건지 아니면 진짜 시간이 더 필요해서 시간을 늘려야 되는지를 생각해주면서 메타인지라고 하죠. 메타인지를 잘 활용해서 시간을 계획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카드 결과는 3개의 컵 카드인데 이 3개의 컵이 무슨 뜻이냐? 국, 영수 3개의 부분에서 모두 성공을 이룬다는 의미인데요. 여기 지금 3개밖에 없는 만큼 탐구 부분에서 좀 소홀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 어쨌든 성공을 의미하는 카드니까 더 힘내서 열심히 올해 공부해 주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다음 고민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갓대용님. 또 컵이 나왔네요. 저는 정시 파이터를 하기로 결심한 고3입니다. 제가 공부하기 전에 명확한 계획을 잡고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아침마다 꼭 플래너를 쓰고 공부를 합니다. 문제는 플래너를 쓰는 시간이 너무 소요되는데 어떻게 하면 간결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플래너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대웅님이 플래너 쓰는데 고민이 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플래너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지? 바로 제 플래너인데요. 저는 플래너를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들여서 작성을 했고, 플래너를 작성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 해서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입시를 할 때는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게 하나씩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플래너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고, 아침에 다 쓴 다음에 간단하게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국어에서 비문학 지문은 오늘 꼭 해야 된다 하는 게 있으면 적어두고, 사회문화에서 기출풀이는 그냥 내일로 넘기자 하는 게 있으면 그냥 계획을 세울 때부터 시간이 남으면 하고 아니면 말 것들 또는 오늘 중에 꼭 끝내야 되는 것들을 구분해주는 걸 추천해요. 플래너를 작성할 때 제일 중요한 거, 강박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공부를 좀 해봐야지 내가 하루에 이 정도 공부를 하고 이 공부를 할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구나가 감이 잡혀서 초반에는 사실 계획이 뭐 지켜지든 안 지켜지든 일단 내가 하면 좋을 것 같은 거 또는 오늘 해야 될 거를 그냥 미리 적어놓고 그걸 보는데 의의가 있다는 점에서 일단 작성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걸 해야 될지 생각하는 게 힘들다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한 달치 공부 계획을 미리 잡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이번 달에는 하루에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이런 문제집을 풀고 이런 인강을 들어야겠다는 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그러면 이제 내가 오늘 계획을 세울 때 그게 안 되면 이전에 미리 세워놨던 그 한 달치 플랜을 한번 봐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좀 시간이 단축될 것 같고, 플래너는 좀 공부를 잘하게 도와주는 수단일 뿐이라는 점 잊지 않으시고, 플래너 작성 이제 효율적으로 슬기롭게 잘 하시길 바라면서 타로 카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컵 카드 2가 나왔어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균형을 의미해요. 플래너를 작성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걸 실행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잘 이루어 나가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우주가 말해주네요. 혹시라도 플래너 사용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거는 마지막 고민인데요. 가온님의 타로를 마지막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긴 고민인데, 저는 새학기에 중2로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국정원에 취직하는 게 목표인데요. 2학년 때 첫 시험도 있어서 더욱 중요한 시기임에도 이번 겨울방학을 날리고 1학기 예습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소시적에 독학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던 학생이라 공부법은 아는데 중학생이 되면서 습관이 망가지고 이번 방학 때는 그게 다 다른 것 같아요. 맨날 오후에 일어나고 넷플릭스나 보고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하고 완전 다른 세계의 일을 상상하고 터무니없는 소설이나 쓰곤 합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릴 수 있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공부 습관 형성하는 거, 일찍 일어나는 거, 끈기 있게 앉아있는 거 기본적인 걸 모르겠습니다. 공부법은 아는데요. 공부를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앉아있죠? 추가적으로 보내주신 얘긴데 과거에 사이가 안 좋아진 친구들을 학교나 학원에서 계속 마주쳐야 할 때마다 신경 쓰여서 공부에 집중도 안 되고 시선 하나하나가 신경 쓰여서 멘탈이 나가버릴 때 어떻게 멘탈을 잡고 공부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요. 이제 제 답변은 이미 지나간 시간은 낭비를 한 게 맞아요. 저도 되게 이런 딴 생각이나 뭐 친구 관계 또는 멘탈 관리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가지고 수학 공부를 하다 갑자기 근데 국어는 이걸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예 딴 생각? 유튜브 생각이나 뭐 SNS 그럴 때 저는 포스트잇을 하나 준비했어요. 위에다 쓰레기통이라고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막 풀다가 머릿속에 어떤 딴 생각이 들어오면 그 키워드를 잡아서 쓰레기통에다 그 키워드를 적어놓고 이따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수학 문제를 풀다가 수능날 도시락 생각이 난다. 그럼 위에다 이렇게 도시락 적어놓고 다시 문제를 풀다가 문제를 한 세트를 다 풀고 쉬는 시간에 거기 쓰레기통에 있는 주제들에 대해 한번 쭉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때 내가 꼭 했어야 되는 생각인 것 같지만 되게 사소한 딴 생각인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로는 내가 만약에 딴 생각이 너무 많이 든다.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개념 공부를 하고 있거나 지문을 읽고 있을 때 그 생각이 들었다. 그럼 그 생각이 안 들었던 포인트부터 계속 다시 하는 거예요. 딴 생각이 들어올 자리가 없을 때까지 그 부분을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언젠간 어차피 이 파트밖에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딴 생각을 없애는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딴 생각이 들면 크게 방해받을 만한 일들이 아직 중학생이시니까 되게 많을 거예요. 내신 시험도 있을 거고 모의고사나 뭐 수능 또는 다른 시험들도 있겠죠. 평소에 미리미리 이렇게 딴 생각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지 나만의 그런 방법들을 꼭 하나는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멘탈 관리랑도 이어질 것 같은데 친구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이 너무 신경 쓰인다는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공부를 할 때 제 가장 큰 가치관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바꿀 수 있는 거랑 바꿀 수 없는 걸 구분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뭐 1년을 이렇게 낭비한 건 바꿀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바꿀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노력을 할 수 있는 거고 저 친구가 어떻게 지내는지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거고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뭔가 고민이 있으면 적어봐도 괜찮고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봐도 괜찮으니까 이게 내가 바꿀 수 있는 건가? 바꿀 수 없다면 나는 그럼 어떤 걸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평소에 멘탈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온님의 카드는 이 펜타클 카드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이걸 두 개를 저글링 하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게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거예요. 다양한 것들 사이에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보고 그걸 반영해서 공부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여러분의 고민을 한번 들어보고 저의 답변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제 답변이 완벽하게 다 맞아떨어지지 않았을 수 있지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았기를 바라면서 오늘 타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든 여러분의 고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인스타 스토리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고민들을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국민타로 주인장,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수아였습니다. 안녕! 수아였습니다.